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아침 6시 32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 9월 19일 화요일 아침 자전거 출근길인데요. 제가 최근에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거의 종반부에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즈, 다섯 녀석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파이브 가이즈. 가이즈라는 게 녀석들이란 뜻도 있고 사람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는 다섯 사람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3대 햄버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류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서부 지역에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입니다. 자, 두 번째가 미국 중부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파이브 가이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동부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쉐이크쉑, 이른바 쉑쉑이라고 합니다. 이상 세 가지 종류의 미국의 3대 햄버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문화 하면 햄버거와 콜라, 또 청바지로 대변되는 미국의 그 문화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햄버거와 관련된 미국의 3대 햄버거입니다. 먼저 서부 지역에 있는 인앤아웃 햄버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5년 전, 딱 5년 전인데요. 2018년 9월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여행 갔을 때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에 가서 줄을 한 30분 기다렸다가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콜라 이런 걸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먹는 양이 많아서 보통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로 주문해도 굉장히 양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배불리 먹었던 기억이 바로 5년 전에 2018년 9월에 로스앤젤레스 여행 시 먹었던 인앤아웃 햄버거,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인앤아웃이라는 상호의 원래 유래가 성경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신명기 편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당신이 들어올 때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신명기의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말이 유래됐다, 상호가 유래됐다, 인앤아웃, 들어오고 나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앤아웃의 유래가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당신이 들어올 때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갈 때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상호 인앤아웃이 유래됐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인앤아웃 기업은 1948년도에 창립이 됐으니까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했던 1948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도들이 설립한 기업이다 보니까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때는 인앤아웃 매장은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인앤아웃 햄버거는 부활절, 성탄절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인앤아웃 햄버거는 해외 매장이 전혀 없습니다. 국내, 그러니까 한국 내 매장도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제가 5년 전 2018년도 로스앤젤레스 여행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앤아웃 매장이 미국의 서부 지역에 6개 주에만 매장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2020년에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콜로라도주의 매장이 또 개점이 돼서 현재는 미국의 서부 지역 7개 주에만 매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7개 주가 어디냐면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콜로라도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7개 주, 서부 지역에 있는 7개 주에만 매장이 있는데요.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유타주, 애리조나주, 텍사스주, 콜로라도주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생긴 주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콜로라도주에 오픈을 했고요. 그보다 앞서서는 2010년도에 텍사스주의 댈러스, 1963년 11월 22일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던 곳이 바로 텍사스주 댈러스인데요. 그곳에 2010년도에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의 서부 지역의 7개 주에만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재료를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재료 공급 거리가 길어지면 신선도가, 운송 시간이 길어지니까 신선도가 떨어진다 해서 재료의 신선한 공급을 목적으로 미국의 서부 지역의 7개 주에만 현재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선하게 공급하냐면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 패티라고 하죠. 패티를 절대 냉동을 쓰지 않고 냉장 패티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라 하는데요. 감자튀김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은 직후에 통감자를 썰기 시작해서 바로 튀겨서 판매를 합니다. 보통은 감자튀김 그 재료인 감자를 미리 썰어 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이제 튀겨줄 텐데, 인앤아웃 햄버거는 재료의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감자를 썰기 시작해서 튀긴다. 그 정도로 신선하게 재료를 공급한다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서부 지역의 7개 주에서만 매장이 약 300여 개가 있고, 그 중에 미국의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는 매장이 40여 개가 있는데요. 자, 제가 2018년 9월, 지금부터 5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 여행 때 인앤아웃 햄버거 매장에 갔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9년 2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여행 갔을 때는 인앤아웃을 들어갈 기회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부 지역의 햄버거가 바로 파이브 가이즈입니다. 파이브 가이즈는 해외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파이브 가이즈 매장이 서울에 두 군데서 있는데요. 여의도와 강남입니다. 여의도점과 강남점, 서울에 두 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중부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바로 파이브 가이즈인데, 중부 지역 중에서도 오데호의 남쪽에 있는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잘 아실 겁니다. 시카고가 정치적 고향인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인데요. 자, 또 마피아의 본고장이기도 하죠. 알 카포네. 자, 그래서 그 시카고 거기에서 활동했던 버락 오바마 44대 미국 대통령이 그 파이브 가이즈라는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를 제가 이번에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할 때 먹었었는데요.
자, 여행 코스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 중에 대략의 코스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워싱턴 DC, 펜실베이니아의 주도인 해리스버그,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 CN 타워, 그 다음에 캐나다 킹스턴의 천섬, 그 다음에 캐나다의 몬트리올,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던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이자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유명한 캐나다의 퀘벡,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그 다음에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미국의 경제 수도 뉴욕, 맨해튼 순으로 7박 10일에 내 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귀국한 지 이제 한 보름 됐습니다. 자, 그 코스 중에 캐나다에서 3박을 하고 미국에서 4박을 했던 7박 10일의 일정인데요. 그 캐나다에서 3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을 출발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국경이 바로 미국의 버몬트주였습니다. 버몬트주,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가장 동쪽에 있는 게 메인주고, 바로 그 서쪽에 접해 있는 게 버몬트주인데요.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 버몬트주의 미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해서 미국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있는 뉴햄프셔주의 주도 콩코드에 입성을 했는데요. 그 콩코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보스턴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자, 그 콩코드에 입성했을 때 원래는 저녁 식사가 뷔페 식당에서 뷔페 식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인서울 가이드께서 좀 색다른 걸 체험하자 해서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그 파이브 가이즈를 먹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 매장을 갔는데요.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파이브 가이즈 매장답게 굉장히 줄을 서서 30분 정도 줄을 서서 기다려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을 구매했는데요. 매장에 보면 땅콩을 소금에 약간 간을 해서 튀겨놓은 땅콩이 있습니다. 껍질도 벗기지 않은 땅콩입니다. 땅콩, 왜 그게 거기 있냐면 무료로 주는 겁니다. 그 햄버거 구매 고객들한테 무료로 소금에 간을 해서 볶은 땅콩을, 껍질도 벗기지 않고 볶은 땅콩을 무료로 줍니다. 굉장히 고소했습니다. 간도 적절히 잘 되어 있었고요. 자, 왜 땅콩이 거기 있냐면 파이브 가이즈 매장은 감자튀김을 튀길 때 땅콩 기름을 사용합니다. 땅콩 기름을 창업자가 땅콩 기름에 감자튀김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격하고 그 파이브 가이즈를 창업을 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파이브 가이즈는 땅콩 기름을 사용해서 감자튀김을 만듭니다. 뭐 고소한 맛이 있었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자, 북쪽 방향의 한강의 풍경입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고요. 북서쪽 방향에 올림픽대교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북서쪽 방향의 올림픽대교, 북쪽 방향의 한강, 그 다음에 동쪽 방향에 다시 풍납토성 나들목 도달 200m 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파이브 가이즈는 뭐 햄버거 맛이 괜찮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즐겨 드셨다는 걸로도 유명한 게 파이브 가이즈고, 국내에는 서울에 두 곳의 매장이 있는데요. 바로 강남점과 여의도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동부 지역의 햄버거가 바로 쉐이크색입니다. 쉐이크색, 이른바 약칭 쌕색이라고 하는데요. 쌕색. 국내 매장이 제가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25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그 다음에
충청도의 천안, 자, 충청도의 천안, 그 다음에 대전, 또 대구, 부산까지 총 25군데의 국내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동부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쉐이크색입니다. 일명 쉑색. 자, 그래서 그 동부 지역의 쉐이크색은 제가 먹어보질 못했는데요. 국내에 25군데나 매장이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살고 있는 잠실점도 있습니다. 쉐이크색 잠실점도 있으니까 기회만 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서부 지역의 인앤아웃 햄버거와 중부 지역의 파이브 가이즈 햄버거까지는 먹어봤는데, 동부의 중심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의 쉐이크색 햄버거는 못 먹어봤지만, 국내 25군데나 매장이 있고, 특히 집에서 가까운 잠실점에도 쉐이크색 잠실점도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부 지역의 쉐이크색 매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창업을 할 때 미국의 제1의 도시이자 경제 수도인 뉴욕의 맨해튼에서 창업자가 무슨 메디슨 스퀘어 파크라고 메디슨 스퀘어 공원의 복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선 행사로 카트에다가 햄버거를 이제 카트에서 햄버거를 판매하는 일회성 행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오늘날 미국의 3대 햄버거 위상까지 성장을 한 게 바로 쉐이크색인데요. 자, 미국의 동부 지역에. 자, 그래서 그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다가 주로 노점상으로 시작한 거죠. 노점상. 그래서 햄버거를 판매하다가 남은 게 있으면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냥 기부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선행을 한 겁니다. 그게 알려진 겁니다. 뉴욕 시장에 귀에 그 말이 들어가서 뉴욕 시장이 그러면 미국 뉴욕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다가 정식으로 1호점을 오픈시켜 주겠다 라고 해서, 즉 좋은 일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그런 결과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 쉐이크색 1호점이 개점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카트를 끌고 내지 푸드 트럭을 사용해 가지고 햄버거를 판매해 왔는데, 판매하다 남은 것을 기부,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행위를 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경제수도, 미국의 경제수도 뉴욕 시장에 귀에 그 말이 들어가서 뉴욕 시장이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다가 정식으로 1호점을 열어줬습니다. 그게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동부 지역에 기반을 둔 쉐이크색이고요. 우리나라에 25군데 매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창업자는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미국의 3대 햄버거까지 성장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겸손하게 답을 했습니다. 특별한 영업 기법이 있었거나 아니면 쉐이크색 햄버거가 특별히 맛이 있었다기보다는 인터넷 시대에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겸손하게 답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플래시몹이라고 하실 겁니다. 무슨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무슨 복장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는 행사를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쉐이크색에서 그 뉴욕의 어떤 플래시몹 행사에서
핫 초콜릿을 무료로 뿌려줬답니다. 핫 초콜릿을, 물론 무슨 홍보를 위해서 그랬을 것 같긴 한데 핫 초콜릿을 무료로 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이런 인터넷 SNS 공간에서 쉐이크색은 우리들 편이다 라는 우호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서 쉐이크색의 지명도가 급상승을 해서 그렇게 현재 미국의 3대 햄버거 회사까지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풍납토성 나들목입니다. 풍납토성 나들목.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3대 햄버거,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아서 그렇게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 맨해튼의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 쉐이크색 1호점까지 오픈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의 3대 햄버거 중에 하나인 동부 지역에 기반을 둔 쉐이크색 햄버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 미국의 3대 햄버거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기를 출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9페이지 정도 진도가 나갔는데요. 미국의 현재 여행 종반부에 해당되는 보스턴, 미국 역사의 시작인 보스턴 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보스턴 마라톤 등에 관하여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보스턴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저 정면에 보이는 오피스텔이 최근에 완공이 된 천호역 서쪽으로 약 150m 지점에 있는 오피스텔을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한 규모가 한 30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책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세계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1636년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개교한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데요. 자, 하버드 대학교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의 뿌리 등에 관하여 제가 쭉 기술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풍납 전통시장 입구입니다. 풍납 전통시장 입구입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의 뿌리에 관하여 말씀을 기술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영국의 최고의 대학은 옥스포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은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데요. 그 영미권의 그 인류 대학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어떤 그 유명 인사들이 이탈을 해서 만든 대학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옥스포드 대학이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종교 관련해서 이견을 보였던 그러한 유명 인사들이 옥스포드대에서 이탈해서 세운 학교가 케임브리지 대학이고,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또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설립 당시에 첫 번째 기부자입니다. 존 하버드가 하버드대의 설립자는 아니고 하버드대가 설립될 당시에 첫 번째로 기부금을 냈던 인물이 바로 존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학교 이름이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그 존 하버드가 바로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 출신의 존 하버드가 바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천호점이고요. 자, 지금 비추는 방향이 현대백화점 천호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출신 존 하버드가 하버드대를 설립을 했고, 또 하버드대 졸업생이 에일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일대와 에든버러 대학 졸업생들이 프린스턴 대학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대 출신들이 바로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미권의 인류대학들의 계보가 옥스퍼드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에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 이런 계보로 설립이 됐는데요. 그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는 영국의 대학이고, 나머지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컬럼비아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18개 대학 중에 4개 대학인데요. 그러면 아이비리그 중에 그 4개 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은 뭐 브라운 대학, 코넬 대학, 그 다음에 다트머스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 이런 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버드, 에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대학 순서였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설립된 대학이 이제 펜실베이니아 대학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이제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대학인데요. 그런 식으로 5개 대학의 계보가 쭉 있고, 그 다음엔 마지막에 이제 3개 대학이 브라운 대학, 다트머스 대학, 그 다음에 코넬 대학,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보로 미국의 명문 대학들이 설립이 됐고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아이비라고 하는데요.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알파벳 순으로 말씀드리면 B 브라운 대학, C 컬럼비아 대학, C 코넬 대학, D 다트머스 대학, H 하버드 대학, P 펜실베이니아 대학, P 프린스턴 대학, Y 에일 대학입니다. 자, 그 중에 브라운 대학은 어디에 있냐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 주의 면적이 가장 좁은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비아 대학은 뉴욕주의 뉴욕시 맨해튼에 있고요. 코넬 대학은 뉴욕주의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트머스 대학은 뉴햄프셔 주에 있고요. H 하버드 대학은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바로 서쪽에 찰스강이 있는데, 찰스강 바로 서쪽에 바로 케임브리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보스턴, 서쪽이 케임브리지인데요. 그 케임브리지에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은 뉴저지주에 있고요. 또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 있고요. 에일 대학은 미국의 41대 대통령 존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과 43대 대통령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과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코네티컷주에 있는 에일 대학 출신입니다. 에일 대학은 코네티컷주에 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코네티컷주에 있는 에일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국의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8개 대학이죠. B 브라운 대학, C 콜럼비아 대학, C 코넬 대학, D 다트머스 대학, H 하버드 대학, P 프린스턴 대학, P 펜실베이니아 대학, Y 에일 대학. 이 8개 대학 중에 7개 대학은 미국의 독립선언, 즉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선언 전에 개교를 했을 정도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유일하게 독립선언 이후에 개교한 대학이 코넬 대학인데 1865년 미국 남북전쟁이 끝났던 연도인 1865년에 개교한 게 코넬 대학입니다. 왜 명칭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냐면 미국의 3대 스포츠가 미식, 축구, 야구, 농구인데요. 이 8개 대학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서 서로
8개 대학이 미기식 축구 리그를 펼쳤습니다. 1950년대 미식 축구 리그전을 펼친 거죠. 8개 대학이 이렇게 리그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대학들이다 보니까 건물 담벼락이 담쟁이 넝쿨로 다 뒤덮여 있는 그러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영어로 아이비가 담쟁이란 뜻이죠.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그 오래된 대학들이 미식축구 리그전을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대학들이 미식축구 리그전을 펼치었다 해가지고 그 대학들을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겁니다. 미식축구 리그전 그 소속 그러한 대학들이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대학이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는 이유가 오래된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그 대학들이 미식 축구 리그전을 펼쳤다 해서 그런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자,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천호점 맞은편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